(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유역비 14강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농민 분기가 일어나게 된다. 자, 신분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학생들을 선생님이 항상 공주 이렇게 부르는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훗날 장차 이 잔다르크처럼 신분제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처럼 크고 싶다. 공주라는 표현은 삼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한참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정말 역사상으로 신분제는 길게 우리 역사에 함께 왔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그런 신분 차별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까지도 신분제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신분제를 한 번에 이렇게 후두둑 무너뜨렸던 건 뭐예요? 바로 화폐경제입니다.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신분은 면목북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신분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된 거야. 부를 축적해야만 그것이 부가 곧 신분이 되는 사회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하세요?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는 왜 가고 싶어요? 뭐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도 있겠고, 아니면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 되고 싶어서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그쵸?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수두룩 빽빽하죠.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돈. 돈이 있으면 곧 행복할 것 같죠? 그쵸?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쵸?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가치를 돈에다가 둘 수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화폐 경제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었을까요? 언젠가는 이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없어진 것처럼 자본주의도 몰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을 다스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4강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자, 조선 후기의 변화 대표적으로는요, 사회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증대해지게 되면서요, 무엇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었냐? 바로 모내기법입니다. 자, 모내기법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모내기법은 뭐야? 모반에다가 모종을 미리 키워놔요. 쑥쑥쑥쑥 키워놔가지고요. 그거를 우리가 일렬로 이렇게 논두렁을 파놔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종을 쪽쪽쪽쪽 심어놓는 거잖아요. 그치? 한시 이제 밭을 어떻게 하는 거야? 논을 촉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내기법을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밭에다가 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렬로 모종을 심어 놓으면요, 여기 밖에서 있는 풀들은 다 뭐겠어요? 잡초지. 그치? 이 모종 일렬 대열에 빗나가 있는 애들은 잡초잖아. 그래서 그 잡초들을 뽑기가 훨씬 더 쉬웠었다. 자, 이렇게 모내기법을 만들면서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생산량이 훨씬 더 늘게 되고요. 그러면서 벼는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보리는 10월부터 5월까지 농사를 짓는 거야. 즉슨 무슨 뜻이냐? 한 땅에서 작물을 몇 개나 키울 수가 있는 거야? 벼랑 보리잖아. 그렇지, 2개를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2개를. 자, 그래서 벼와 보리를 이제
키우는, 재배하는 달은 달라요. 하지만 한 땅을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 그래서 달을 이자를 씁니다. 이모작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달은 이런 작물을 한 땅에서 2번이나 키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벼와 보리를 이제 이모작, 벼와 보리를 한 땅에서 2번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훨씬 더 노동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농산품을 이제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를 축적한 농민들, 분농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한 농민들, 분농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를 축적한 농민들, 분농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상품 작물이라는 걸 흔히 떠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없어도 우리 삶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없어도 우리가 죽지는 않아. 하지만 있으면은 우리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 것들. 자, 상품 작물로는요, 쌀, 목화는 뭐야? 고려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접어들게 돼가지고 이 면직물 사업을 위해서 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채소, 그리고 담배는 여러분들 다 딱 하면은 하얀 색깔 얇은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 막대기 같은 게 떠오르는데 그 막대기를 똑 하고 부셔보면요. 안에 가루가 들어있어요. 그쵸? 갈색깔 가루가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야? 그게 바로 담뱃잎이에요. 담배라는 식물이 있는 거야, 얘들아. 그 담배라는 식물을 키워가지고 그 담뱃잎을 말려서 종이에다가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 그게 바로 담배였습니다. 종이에 말지 않아도요, 옛날에는 곰밤대라 그래서 그 담뱃잎을 태우면서 피웠었던 게 지금 오늘날의 담배가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초, 약재들까지도 이제 키워나갔다는 이야기. 자, 조선 후기에는요, 경제도 크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제 정조 때 신해통공, 한마디로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이 사상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됐다. 자, 신해통공을 통해 가지고 시전상인들의 권한은 내려가고 그리고 사상들의 권한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장시와 함께, 장시가 무엇이야? 보부상이에요. 여러분들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 기억나세요? 허생원과 조선딸, 그리고 왠지 허생원의 아들일 것 같은 동의까지 나오는 이 소설인데요. 이효석 작가의 특별한 그 문체가 도드러지는 소설인데, 여기에서 허생원과 조선딸이 어떻게 만나게 돼요? 둘이 동업자였거든. 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팔 일을 하다가 이제 허생원이 고기를 파는 사람이었었는데, 자, 이렇게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동업자를 만나게 되고 또 동의를 또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장이 열리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 거야. 등짐을 메고 이동을 하는 거야. 장이 열리는 곳을. 그들을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 아시겠지요? 자, 장시뿐만 아니라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공인들의 활동도 활발해져요. 대동법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이번에 주말에 영상으로 찍었었던 11강의 내용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토지 한 결당 쌀을 12두를 걷게 하는 바로 이 대동법은 공납의 폐단으로 인해 가지고 제정되었었던 법입니다. 무엇이요? 공납의 폐단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게 이 공납의 폐단이었거든요. 이 공납이 어떻게, 바칠 공짜거든. 이 공납이 어떻게 폐단의 길을 걷게 되냐면, 선생님이 산지에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강원도 산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이 지역의 토산물, 즉슨 토산물이 뭐라 그랬었죠? 특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 토산물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강원도는 그러면은 산지니까 뭐 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 공납으로 전복을 바치라는 거야. 석화를 바치라는 거야. 바칠 수 있겠어요? 못 바쳐요. 우리는 바닷가가 없는데 어떻게 바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구하려면 구할 수도 없는데 해가지고 돈 주고 어렵사리 구해왔어. 근데
아, 근데 이거 미안한데, 아, 이거 우리 시전상인 거 아니면 안 받아. 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해? 또 그럼 결국엔 돈 주고 그 사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공납은 점점 사람들한테 돈을 바치고 그 시전상인들이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금 제도로 자리를 잡은 거지. 이때 이 백성들의 힘들어함을 아시고 바로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 광해군 때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즉슨 토산물, 특산물 이런 거 바치지 말고요. 토산물, 특산물 이런 거 바치지 말고요. 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특산물들이 아니라 쌀이나 배, 옷감이죠. 쌀이나 배나 아니면 동전들을 바치라는 것이죠. 쌀은 얼만큼? 토지 한 결당 12두를 바쳐라 라고 얘기했었던 게 대동법입니다. 그리고 공인들은 누구냐면요. 대동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내가 돈을 주면요. 이 공인들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바치는 거야. 전달까지 하는 거야. 오늘날의 약간 우체국 택배 같은 것이죠. 우체국 택배로 우리가 예를 들면 지역의 토산물을 사면은 전달까지 해주잖아. 그치? 배송까지 해주잖아. 그래서 그 공인들이 성장을 했었다. 부부상도 있었고요. 자, 사상의 성장입니다. 사상은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요. 고등학생 친구들.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경강상인이 뭐지? 만상이 뭐지? 외울 때는 없겠죠. 외울 시간이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가 않겠죠.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한양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던 사상들을 우리가 경강상인이라고 했었고요. 경강상인이라고 불렀었고요. 경강상인. 자, 그리고 의주에서 활동을 했었다. 자, 의주, 우리나라 지도 한번 떠올려 볼까? 자, 의주가 어디예요? 자, 이 가운데 기점에서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에휴, 진짜 속 터진다, 정말.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의주가. 위화도 해군 어디에서 있어? 의주 근처였잖아, 의주. 얘들아, 여기잖아. 어? 여기잖아. 여기 어디랑 가까이 있니? 여기 어디랑 가까이 있어? 이게 어느 나라야? 청나라잖아, 얘들아. 청나라. 여기에 있으면은 원래 청나라가 어디서 활동했어? 만주에서 활동했어. 만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만상이라 그래요. 만상. 아시겠죠? 의주에서 활동했던 상인들 만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희 진짜 화내기 전에 뒤로 나가던지 잠을 깨우던지 해요. 알았죠? 선생님 이렇게 수업 끊기는 거 싫거든? 깨우던지 아니면은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뒤로 나가던지 해. 알겠죠? 자, 개성은요. 옛날에 고려가 후고구려로 건국됐을 시기에 후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 송악이었지, 얘들아. 송악, 개경이었죠. 그래서 이 개경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 송상이라고 합니다. 송상. 그래서 개성에 하면은 딱 특이한 토산물들 뭐가 있어요? 홍삼, 인삼 등이 있습니다. 그쵸? 인삼을 이제 말려가지고 홍삼이 있죠. 그래서 송상 등이 있었고요. 부상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사상들을 내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상, 요렇게까지. 자, 요렇게 상인들이 각 지역마다 활동했었던 상인들의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업과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분제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자, 보세요. 신분제가
소수 양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향촌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양반들은요, 그 위세를 유지하기는 해요. 향촌 사회에서 다졌던 기반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그 위세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양반들은, 아가들아, 양반들은 공부 말고 농업활동 아니면 상업활동 할 수 있었어요? 못했죠. 그쵸? 못했다니까? 못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 그렇게 몰락하는 거야. 몰락 양반이 등장합니다. 몰락 양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몰락 양반이 등장했다. 다수 향촌에서 위세를 유지하지만 몰락 양반이 등장하게 됐다. 자, 서울과 기술직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이 펼쳐지고요. 서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고 합니다. 자, 기술직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 기술직 증인들, 의학이라든지 의술에 뛰어난 기술직 증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인들이 부를 축적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랬을까? 아, 내가 왜 양반한테 예이 나리 이러면서 고개를 숙여야 돼? 신분을 돈 주고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납속과 공명첩으로, 공명첩은 아예 그냥 신분을 사는 것이거든요. 빌공자야. 비어있어. 뭐가? 이름이. 이 양반 문서인데요. 양반 문서에 이름이 비어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다 김계동, 유진 이런 식으로 이름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납속과 공명청으로 상민들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향촌 사회에 있었지만 그래서 그 위세를 가지고는 있으나 존중받을 수 없었던, 왜? 얘네들은 그 위세는 있지만 돈은 없잖아. 그랬던 양반들을 아주 오래된 향반, 구향이라고 합니다. 구향. 향촌 사회의 양반들을 향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았지요? 자, 청민이 군공이라는 것은 공을 쌓은 것을 뜻해요. 공을 쌓은 것. 군공이나 납속, 혹은 도망을 가면서 이제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게 됐어요. 상업활동을 하는 이 상인의 신분 상승을, 상민으로 신분을 상승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관청에서 노동하는 관노비들 있죠. 이 공노비는요, 순조 때 신분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순조 때 신분이 해방되었었다. 자, 요렇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농민 세력들, 부를 축적한 농민 분홍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신분을 돈 주고 사서 신향이 되는 세력들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때는 언제야? 조선 후기. 때는 조선 후기.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순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순조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렇게 수렴청정을 하다가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수렴청정이 끝나고 나서는 아까 이야기한 그 사돈지간이었던, 정조와 사돈지간이었었던 김조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야.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세도 정치가 들어서게 된다 그랬잖아요. 세도 정치, 일부 특정 가문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세도 정치라 그래요. 뭐라고? 일부 특정 가문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세도 정치라고요, 얘들아. 자, 이렇게 세도 정치가 이렇게 으쌰으쌰 되고 있는데, 세도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선생님, 근데 그럴 수 있죠. 세도 정치 할 수 있죠.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도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도 정치, 왕실에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특정 가문에서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야. 어떻게 돈을 버냐? 관직을 사고 판다라는 거야. 관직 자리. 야, 내가 너한테 관직 줄게. 라고 하는 그 관직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팔게 돼요. 우리가 이걸 네 글자로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판다 그래서 매관 매직이라고 합니다. 자, 매관 매직이라고 합니다.
매매하는 거예요.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라고 얘들아. 판매하고 구매하는 거. 그래서 매매, 매관매직, 관직 자리를 팔고 사고를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돈 주고 샀어. 근데 이게 우리 남학생들은 알 거야. 기간제 아이템이야. 아, 내가 정말 엄마한테 간신히 부탁해가지고 현질템, 캐시템 돈 주고 샀는데 기간제 아이템이야. 조금 아쉽겠죠? 조금 아쉬운데 이 기간제 아이템 여러분들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그것만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기간제 아이템이면요? 7일권이야. 기간제 아이템 7일권에 7일 내내 그거 쓴다고 얘들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카트라이더. 갑자기 신상 카트 7일권을 딱 얻었어. 난 그럼 7일 내내 그것만 쓸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관직이 기간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 이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 관직의 뽕을 뿜어 먹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관직이 뭔데? 관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바로 세금을 걷는 것이